캄보디아 현지에서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현지 대사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4년, 25년만 해도 550여 건이잖아요. 감금 신고인지, 실종 신고인지, 연락 기절 신고인지, 납치된 건지 질타냈어요? 답해보세요. 감금, 납치 이걸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2024년 220건, 그리고 금년 8월달이라 330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교포들 중에는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없다라고 답변한 거 맞죠?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빠져나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대사 대리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구체적인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납치 감금 신고는 약 100건. 여전히 피해자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 외통위원들이 직접 현지로 간 거죠. 신영 의원님, 영상을 보면, 그리고 저도 계속 오전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중계를 봤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어떻게 됐고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전형적인 무능 아니면 근무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대사관이라면 가장 캄보디아에 있는 주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프론트라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330건의 많은 그런 신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브리핑이 매우 취약하다. 이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여러 신고 접수를 깔고 뭉갠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의 그런 지금 국정감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루 만에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사건들이 감지가 되면 캄보디아 대사관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외교부에 요청을 하고 외교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었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빵 터지는 일이 없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1년 넘게 사건을 안이하게 하다가 정말 많은 피해가 그동안 있었고 또 사망자까지 나온 거 아니냐라는 국민으로서의 분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사안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 정부 탓이다 아니면 현재 정부 탓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 20대 대학생 젊은이가 8월 달에 안타까운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7월 달에 가족이 조선족 말투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80여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화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 지난주 금요일 날 캄보디아 대사관에 밤새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대사관 문을 두드렸는데 아니 뭐 신분증이 있느냐 여권이 있느냐 해서 그 말이 길어지다가 3시 반이 지나니까 끝났다. 퇴근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했고 그거를 마침 보고 있는 한 언론에서 다시 그거를 그분 대신 얘기를 들어보고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한국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그 수많은 그 범죄자들을 전 세계를 동원해서 데려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진짜 피해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사관까지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좀 나를 보호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문전박대, 피의자, 범죄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통해서 금이 환영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야가 이 대사관의 대응을 두고 한 목소리를 질타했는데 원인을 두고는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 문제 여야 정치적인 그런 싸움으로 좀 번지는 것인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이동학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이 당연히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 현지에 나가 있는 이 대사 직원들은 당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 그런 직원들을 파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현지에서도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맹점도 있어요. 맹점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외교부 국정감사도 하는데 이 외교부 국정감사가 뭐 지금 대사 나가 있는 거 보십시오. 100수십 군데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우리가 임기 4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만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캄보디아 같이 이렇게 엄청난 국민 피해가 있고 이 어려운 이 여건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 보고가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은 빠르게 들어가서 문제에 대한 어떤 조치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윤석열 정권 3년을 돌이켜 보면 제가 뭐 전 정권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지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 보복에 이 여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가짜 차량 보내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는 또 천하의 금은 보화를 모으고 있었고 그리고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정이 돌아갈 리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정권이 넘어오면서까지 급증해서 이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뭐 이 여야를 탓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행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에 있는 문제들을 좀 시정해내고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신경이 덜 쓰여지고 있는 외교 공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여야의 대결 구도로 가는 이건 국민들은 좀 걱정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분들 보면 전 정부 탓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탓을 합니다. 통계 수치도 계속 2024년부터 수치를 가지고 오는데요. 지금 이번에 최근에 고문당해서 죽은 대학생은 7월 17일 날 출국을 했고 8월 8일 날 사망을 했고 8월 14일 날 언론에 첫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캄보디아 대사관 같은 경우는 10명 내의 소규모 공간입니다. 이런 소규모 공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전 직원이 총력전을 펼쳐야 되고 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을전에서 시작해서 을전으로 끝납니다. 을전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대사가 7월 달부터 계속 공석에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없어서 우리나라 교민들과 당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사관들을 다 대사관이나 공사관들 다 국내로 돌이켜 왔었으면 빨리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겁니다.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나태한 모습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즉 오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결과적인 대응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감에서는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문전박대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해당 인사가 여기 대사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경비하고 잠시 그 소통하는 모습이 저희 CCTV로 확인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한국인이 당관에 방문하게 되면 신원 확인을 통해 가지고 민원실로 안내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시간 외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그 업무 시간 외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경비는 단지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노를 한 것 같은데 외교부 본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한지는 알고 계세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24시간 영사 조력이 업무 시간 외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캄보디아 현지 국정감사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국감 일정으로 현지에 가 있습니다. 전화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원입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대사관에서 국감 일정은 끝나고 현장으로 시차를 이동하고 계신 상황입니까? 예, 대사관에서 현지 시간으로 2시 20분경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간단하게 점심 먹고 지금은 범죄단지가 있는 쪽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범죄단지 가시면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보실 계획입니까? 일단 범죄단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범죄 현장이 지금 운영돼 왔는지 그런 거를 캄보디아 경찰 당국의 안내로 보고 듣고 할 예정입니다. 예. 현지 경찰과 동행을 할 예정이다. 오늘 지금 현지 경찰이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에 대사가 없기 때문에 많이 대응이 부실했다 등등 저희 패널들과도 여러 토론을 했는데
홍 의원께서도 외교관 출신이시잖아요. 과거에 사건 사고 담당 영사 업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시니까 어떤 게 지금 현재에서 가장 문제로 꼽힙니까? 일단 그 대사가 없어서 대응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적은 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서 이 온라인 스캠 조직이 한국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2023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이미 2023년 하반기에 20여 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200여 건이 발생을 했는데 예. 그때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인데. 예. 근데 사실 이런 감금이나 납치나 뭐 또는 실종이나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다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미 작년에만 해도 200건이 넘게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경찰 인력 지원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받아주질 않을 정도로 대처 자체가 굉장히 똑바로 못 이루어졌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이라도 이제 대사가 와야 되는데 예. 아마 10월 중에 대사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라도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다룬 경험이 많은 대사 한 명을 임시대사로 여기 파견해서 지난주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은 지금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한 것이 도움을 요청하러 온 그 당사자 본인이나 또는 한국에서 온 가족들에게 현지 대사관이 예를 들면 까다로운 신고 조건, 뭐 건물 외경을 찍어서 보내라, 구체적인 호수까지 알려줘야 한다. 허위 신고라면 이거 허위 신고로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설명한다거나 또는 업무 시간 아니니까 다시 오라. 뭐 이런 통보를 했다는 것. 이거 국민들이 많이 우려했는데 개선하겠다고 오늘 답변이 나왔습니까? 예, 당연히 더욱 철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예. 다만 몇 가지는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는데 국내에서 예를 들면 실종 신고 가서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그 사람을 찾았을 경우에 예. 당사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할 때는 세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신고하는 국민은 잘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못 미쳤던 것 같고 또 대사관에 직접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좀 미온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 더욱 열심히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본부에서 이제 인력을 많이 증원하기로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적은 인력 가지고 지난 2년여간 대처하다 보니 우리 국민이 보기에 또 국가에서 보기에 보호가 충분히 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550건, 최근 2년간 550건이 피해가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 450건이 해결이 됐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100건은 또는 이게 뭐 1대1이 아닐 수 있겠지만 100명 정도는 아직 피해 상황이라는 건데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제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상황 파악부터 돼야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묻기도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대사관의 입장은 왔을 때 문제되는 사람의 위치 있는 곳이 확인이 되면 대부분 다 문제를 해결을 했고 지금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그 신고건 대부분이 위치가 어디인지가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위치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위치를 말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위치 파악이 안 돼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또 해결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마치고 현장 시차를 이동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와 연결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좀 끊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죄 조직들이 이미 이제 한국 또는 캄보디아 현지 당국이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으니 다른 국가로 빠져나가고 있다. 풍선 효과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캄보디아 이외에 다른 국가까지도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거든요.
예, 그 타당한 지적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범죄 단지도 그렇고 지난주에 정부 대표단이 방문했던 대규모 범죄 단지도 그렇고 예. 규모가 큰 범죄 단지에 있는 인력들은 이미 대부분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현지의 그런 범죄 단지에는 그 혐의자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근국인 라오스나 베트남, 태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대부분 밀림 지역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동이 비교적 용이하고 또 일부는 소규모로 쪼개져서 주거단지나 호텔 같은데 그런 데 숨어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캄보디아 주변국들과도 국제공조 체계가 구축이 돼야겠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오늘 국정감사에는 인근국인 베트남, 태국, 라오스의 우리 대사들도 다 참여를 했고요. 예. 정부 차원에서도 특히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이 국가들은 서로 여건도 비슷하고 또 국경 간의 이동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제적인 또 다국적 간의 그런 공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웬치라고 불리는 현지 범죄 조직의 은신처로 거주지 또는 사무실로 이동하고 계신 와중에 저희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현장 상황 생생하게 알아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캄보디아 상황이 또 하루하루 다르게 계속 변하고 있고 또 가장 또 최신의 정보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직접 홍기원 의원을 연결해서 상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은행에도 900억 원 넘게 프린스그룹에 돈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정성호 법무장관이 원래는 유죄가 확정이 돼야 몰수를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재판 전에 범죄 수익을 몰수해야 한다. 이거 법제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신영희님, 이거 일단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22대 때 여야 의원들이 8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캄보디아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또 피해자의 그런 빠른 신속,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예. 정쟁의 그런 이슈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가 한번 같이 힘합쳐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현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예, 이게 독립 몰수제라고 하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죄에 있어서 그 수사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피해자하고 피의자, 범죄자하고 뒤섞여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어떤 사람도 또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법적인 조치를 했을 때는 되게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가 배경이고 무대이지 본질적인 건 최상단에는 중국 조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범죄 집단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최상단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난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별개로 수익을 몰수하는 예. 이 독립 몰수제 관련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모처럼 이른바 국감장에서의 싸움을 끝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모아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상황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속보가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